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먼저 저희 한 주 동안 증시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어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몰랐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이제 우리가 공포와 탐욕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공포와 탐욕이 정점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제 말 그저께 중소형주 안 간다 소외된 종목까지 그냥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투매하고 나서 2차 전지로 가다가 거기 또 맞은 건 마찬가지처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소외주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도 그렇고 소외주들이 저점이 신저점 있는 주식이 며칠 더 확 빠졌다가 네. 목요일 날 그러면서 2차 전지도 이제 같이 위에서 고점에 내려오고 그래서 일로 이동하면서 또다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50일 고점을 뚫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26일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얘기가 있어서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고가 뚫어서 이제 이 대형 반도체가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따가 제가 인사이트에서 이 공포와 탐욕 관련된 대중 심리에 관련돼서 뭐 에코프로트 이렇게 해서 진단해 드릴 텐데 제가 처음인가 4월 달에 에코프로 가지고 목표가 정말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 관련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50이 지난번 고점이었는데 6월 고점 2650을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번 주에 한번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양극재부터 2차 전지 종목 자재주, 원자재주 이런 쪽이 급락을 해서 안 됐고요. 그래도 뭐 전체 지수는 탄탄하다. 삼성전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이제 스탠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탠스는 원래 이 목표 CPR이 2%로 잡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책을 저는 잘못했다고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3% 잡아도 충분히 했는데 네. 과거에 어느 정도 경제가 탄탄할 때는 물가 관리 목표 3%였는데 지금 2% 잡아놓고 이 달성이 아주 25년도까지 가서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스탠스 유지하고 있어서 네. 금리는 아주 내년도 그렇고요. 고금리가 이어지지 않고 물가도 좀 그렇게 한 뭐 2%대 후반은 이렇게 3%대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스탠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런 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쵸. 경제 체력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탄탄하다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뭐 골리락스 장세처럼 뭐 주식도 별로 안 빠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장세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제 중국 관련된 주식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계속 기대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실망만 줬거든요. 그럼 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그냥 이제 자율적으로 가려는데 이제 안 되겠다 금리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좀 이제 완화시키고 있어서 네.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중국도 어렵구나. 어려워서 제조업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어려워서 이제 중국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 결국은 부동산에 손을 대는구나. 그렇죠. 우리 정부도 항상 안 되면 부동산을 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회복시킨데 중국이 그렇게 간다면 중국의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적은 잘 없었을 텐데 950포인트, 56포인트 갔다가 이틀 만에 급락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916포인트 중요지수 붕괴하면 그냥 다시 하락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코스닥 시세가 전체 그 시세라는 것은 지수의 시세는 지수가 그동안 2차 전지 양극재는 위주로 해서 반도체 중소형주는 이렇게 이제 급등했는데 중요하게 아주 추세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리튬주는 3월 고점을 또 돌파 못 끝났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도 그때 그리고 이제 4월 양극재가 4월 고점을 뚫어가지고 이번에 7월 6월 말부터 뚫어서 아주 좋았었는데 이제 양극재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소형 반도체만 남아 있습니다. 중소형 반도체가 좋은데 지금 시세가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변곡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대다수 잘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반도체는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장비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시세가 한번 마감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등락하는 그런 시세를 보고 큰 시세를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뭐 에코프로 2차 전지가 폭락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초장기적인 시세가 이미 시연됐고 네. 목요일 날 급작스럽게 포스코 홀딩스도 목표가 왔고요. 포스코 홀딩스 작년에 이제 버에서 8월 달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 그러면서 75만 원 고점인데 네. 이것을 한번 돌파 시도한다 아니면 돌파한다 그랬는데 그날 1,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사상 고점을 그리고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도 원래 100배 그다음에 200배 그다음에 400배 가거든요. 그렇죠. 400배와 그 시대가 주식이 다 반영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SK텔레콤 통신시대 80년대 이동통신시대 올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시대 MRF CP기 그랬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양극재는 사실 화장품보다 훨씬 더 산업 사이클이 길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네. 통신처럼 근데 통신 한번 장악하면 더 이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양극재 그러면 양극재는 400배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추가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포스코홀딩스랑 아이코프로의 목표가 그날 동시에 목요일날 맞아요. 갔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락. 기술적으로 오늘 뭐 반등을 할 걸로 보이는데 반등을 좀 해서 너무 안 빠지고 안정적이면 전체 시장도 안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바이오 제약도 반등하고 있고 게임도 투매 때 반등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시세가 조금 더 확산되면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더 좋은 또 이렇게 양극재 먹고 나온 사람도 싼 주식을 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주식을 하면 오히려 손해는 안 보고 조금씩 먹으니까 그나마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 주식을 더 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과열이 되고 뜨거웠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흐름을 분석해 주시면 외국인이 이번에 좀 활발하게 매매가 일어났더라고요. 코스피 외국인이 이렇게 2조 6,914억을 일주일 동안 팔았고요. 코스닥은 1조 5,610억을 오히려 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다 판 거고 계속 판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코스닥 말해서 에코프로 BM을 어제 한 번에 많이 잡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매의 어떤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뭐 기관들은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일주일 사이에 2조 9,783억이나 팔았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삼성 사는 건 삼성전자만 샀거든요. 근데 이제 파는 것은 포스코홀딩스만 팔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팔 게 많지 않지 않을까 한 40%, 42, 3% 지분에서 30, 한 거의 10% 정도 거의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이 40% 이상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팔게 되면 사상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팔면 이걸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투자. 네. 아무리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 합쳐도 안 되거든. 삼성전자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삼성전자 과거에 21년도 이제 9만 원대 갔을 때 많이 사도 외국인이 계속 지분을 한 7% 이상을 파니까 견딜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일단락 됐다고 포스코홀딩스 매도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는 것은 하이닉스를 어제 많이 샀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산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사고 그다음 네카를 좀씩 사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다 그러면 네카도 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시세가 조금 다른 데로도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 흐름까지 함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오를 때 네.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맞아요. 많이 하시고 못 들어가면 또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네. 느끼시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또 주식에서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대중 투자 심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심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떼가 있잖아요. 막 그 방목한 소떼. 네. 소떼 사자가 소를 한 마리씩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소가 처음에는 이제 초원에 풀을 뜯고 열심히 뭉쳐 있거든. 새끼도 같이 새끼 보아 뭉쳐 있다가 사자가 공격하려고 해도 뭉쳐 있으니까 도대체 얘 잡아먹을 수 없거든. 배를 일주일 동안 막 쫄쫄 굶고 사자는 있으면서도 언젠가
행군하다가 지치면 한 네. 맥씩 떨어지면 그때 잡아먹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심리가 계속 죽기가 2차전 양극재 가면 점점 다들 충성을 맹세하다가 이제 가격 쇼크가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불안 심리가 지잖아요. 그래서 불안 심리가 강화되면 불안 이제 하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빠져나가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나머지들은 거기서 그래도 계속 끝까지 내려와도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시세가 계속 바닥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계속 이제 벼락거지란 말을 주식 시장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대중들이 누구나 주식 안 하는 사람까지 이 양극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없는 사람 단 한 주라도 잡아놔야만 마음을 편히 잡다. 그 수익률 보고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포모 증후군인데 이 포모 증후군에 빠지면 큰 돈을 못 번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포모 증후군 때문에 이제 남들을 보고 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주식은 90% 투자자들은 10년 돈을 못 벌거든요. 남들을 보면 돈을 못 버는데 남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식은 그렇게 거기에 빠져버리면 지금 같은 사태에 내가 당할 수도 있고요. 과거 이런 것은 뭐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뭐 현대반도체 옛날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하이닉스, 국민주,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80년대는 정권주가 그랬고요. 90년대는 IT 버블, 그다음에 나중에 조선주도 그렇고 다 이게 가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하나씩 다. 그래서 IT 버블이 시작을 98년도 IMF 끝나고 시작돼 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10배, 100배씩 오르는데 99년 정점부터 끝없이 빠졌죠. 그래서 세계가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7만 짜리가 이거 하이닉스도 2,453원인데 왜 이걸 했을까 국민들은? 삼성전자 92년 세계 1등 갔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로. 1등 가니까 제2의 삼성전자 찾으면서 현대반도체 가는 거 하이닉스를 가가지고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 메모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끝없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장기 투자를 오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주를 나는 올라갔을 때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계속 이런 현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고요. 그다음 카카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카카오를 많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국민주라고 보니 원래 국민주여야 되고 그거는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카카오가 1년에 거의 뭐 8배, 1배 떴거든요. 1년 만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17만 3천 원 가서 내려오니까 15만, 13만 이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 4차 혁명 수혜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지금 46,500원 찍고 지금 5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카카오로 돈 벌었으니까 나도 사야 된다.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 사서 그런 거죠. 그때 언택트 수혜주고 4차 상용 1등 수혜주지만 벌써 10배고 목표고 오면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기 투자해서 하는 거고요. 뭐 보면 그때 당시엔 다 좋은 실적도 다 좋거든요.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회사 돈 없으면 자회사 또 상장시켜 돈 걸어 또 투자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악재로 작용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카카오도 보면 주가도 과거에 항상 주식은 고점에서 거래가 폭발하면서 윗꼬리를 뭐 장대 뭘 준다는 윗꼬리 많이 달면 그러고 나서 그걸 돌파를 못하면 추세 하락을 하거든요. 한 번 추세 하락하면 이제 뭐 한매수라든지 스퀴즈 이런 게 계속 있다가 한번 추세가 이제 밑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빠집니다. 미국도 이제 엔비디아도 346에서 108달러 간 게 기계적인 블록을 매매하면서 그렇게 가면 다거든요. 그때 딱 찌거든요. 작년 말에는. 근데 지금 다 호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포모 증후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늘 내려온 것을 팔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거든.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카카오도 뭐 한 주라도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 손질하지 않고 나는 장기 투자하고 뭐 충성을 맹세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안해서 언제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항상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특히 에코프로나 포스코는 뭐 국민주라 뭐 그렇게 하지만 대다수 보면 과거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전기차 에코프로도 3,898원에 갔거든요. 이게 400배 올랐습니다. 2015년 시작됐으니까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도입기가 15년도니까 15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주가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성장 중기가 25년부터 27년도 이 25년, 27년도 실적을 이미 올해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미 장기 시세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재 소재는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물리신 분들은 본전을 한다든지 손해를 좀 줄이고 비중을 또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어제 고점 150만 원대에서 보니까 현재 한 36% 빠졌습니다.
목요일 이제 수요일 고점 대비 36% 빠졌으니까 사실은 30%대 빠지면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지되고 다시 반등해줘야 되거든요. 네. 올해 4월 달처럼. 그럼 또 시세가 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등 시 목표가는 반드시 114만 4천 원이 오늘부터는 아니면 다음 주 초에부터 시작해 이거 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세가 전체적으로 양극재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생각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대중 투자는 이렇게 항상 남들 보면서 이제 내가 소외되지 않으려고 주식을 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 항상 역사가 그렇죠. 반복되거든요. 그건 사실 1급 투자자들은 거기서 이미 이제 양극재도 나왔을 걸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2017년부터 아카데미 하고 있거든요. 뭐 다음 주 6탄 하는데 보면 17년도부터 아무 때나 추천하고 그냥 그 단가에 사도 뭐 에코프로는 뭐 6,000%, 대다수 뭐 그 다음에도 또 높은 가격에 또 사도 3,000%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처럼 모든 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보고 많이 올라갔을 때 맨날 시대가 시작될 때 많이 샀다가 내려갔을 때 더 사면 되고 다 반타작 났을 거 2000년 그때 많이 사면 장기 투자에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시는 현혹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이제 수혜주를 찾아 장기간 보유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양극재는 장기 보유하는 건 뭐 10년 들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위험하다. 네. 오히려 지금 10년 들고 있어는 AI 혁명 관련된 수혜주들이지 양극재는 아니고 다른 2차 전지는 어차피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 시세가 날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많이 올라갈 때 너무 소외가 되다 보니까 막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오히려 구조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산업의 그런 밸류를 잘 측정하셔가지고 좀 뚝심 있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좀 잡아가야 될까요? 다음 주까지 양극재 빠르게 회복이 실패하면 계속 비중 축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게 9월까지 보유하든지 비중 확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주까지 중소형주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종목의 시세가 지지선 깨면 안 되거든요. 그걸 네. 좀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볼만한 이번 주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저께 장을 보면서 SK하이닉스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네. 9만 원대 초반에 해서 12만 목표가 들었는데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네. 다시 목표가 수정해서 길게 이것도 AI 혁명 시대 우리나라 수혜주예요. 이제 HBM하고 GPU 이쪽이 이제 제품 믹스에 2배씩 올해 2배 늘거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비중이 전체에서 한 30% 이상을 가기 때문에 그럼 이쪽을 이제 SK하이닉스를 우리는 삼성전자보다 이제 SK하이닉스를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시세가 더 좋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픽 GPU죠. 그래픽 HBM 관련된 이쪽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 바트만. 그게 네. 고부가가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서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세가 일봉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분할로 매수해서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손절가 11만 원, 목표가 18만 원 정도 한 6개월 목표가 이래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요즘 잘 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투자에 관련된 좋은 명언 한마디 주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주식을 사는 것이 파는 게 아니다. 이게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 쪽은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2, 3년 뒤에 그 25년부터 27년 사이에 이미 그때 양극재는 정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산업이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부터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 탈출은 산업 성장이 최정점 2, 3년 전부터 항상 너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무 좋은 생각만 갖고 장기 투자라는 생각보다는 좀 빠져나올 생각을 앞으로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흔들리고 불안한 시장 속에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FNF, 금호타이어, LX 인터내셔널 포함해서 실적 발표들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